학부 어디세요? 서울대학교입니다. 제 첫 번째 커리어는 미사일 제조. 정육점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뭐 고기 파는데 서울대 나온 게 뭐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집에 뭐 소 몇 마리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작가TV 대신 물어드립니다 코너입니다. 대신 물어드립니다 코너는 여러분들이 쉽게 만나기 힘들거나 직접 물어보기 힘든 질문에 대해서 작가인 제가 대신 물어드리는 코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서울대 졸업생의 정육점 편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실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볍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프리미엄 한우 브랜드 설로인과 한우 레스토랑 산정한을 운영하고 있는 변준원 대표입니다. 지금 외식업과 유통은 같이 하고 계신 거예요?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사업 얘기해 주신다면 좀. 네. 현재 저희 설로인 같은 경우는 한우의 표준화라는 목적을 가지고 네. 한우 유통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하고 있는 산정한우 같은 경우는 이런 표준화된 고기를 정말 좋은 환경에서 드실 수 있도록 저희가 레스토랑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로인은 뭐예요? 고기라는 게 굉장히 품질이 좀 불균이한데요. 그게 왜냐면 한번 예를 들면 횡성 가서 드셨어도 되게 맛있게 드신 경험도 있으실 거고 맛이 없는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 생각했을 때 왜 그럴까라는 그 질문에서 나온 게 저희 설로인이고요. 품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품질 편차가 굉장히 큰데요. 저희는 그런 것들을 표준화해서 좋은 고기를 일관되게 만들어내는 게 저희 회사의 목표입니다. 요거를 이제 일반인들이 받아들인 용어로 그대로 얘기하면 이게 정육점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뭔가 약간 정육점이 원래 있는 단어잖아요. 근데 좀 약간 낮게 뭔가 치부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한 것 같은데 뭐 부모님께서 원래 정육점이나 이런 일을 하셨나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제가 이 사업 시작했을 때 제일 먼저 듣는 말이 이거 왜 해? 라는 말이랑 아버님 뭐 하시니? 네, 그런 말씀을 늘 하시고 집에 뭐 소 몇 마리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뭐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했죠. 네. 학부가 좋으시잖아요. 네. 학부 어디세요? 서울대학교입니다. 서울대학교 무슨 학과세요?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나왔습니다. 또 전화기 학과잖아요. 전화기할까? 전기과, 화학과, 기계자동차공학과는 취업이 너무 잘 된다고 해서. 옛날 아닌가요, 이거? 네. 서울대 졸업한 후에 그럼 바로 한우 관련된 일을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원래 첫 번째 커리어는 그 한화에서 케미컬 엔지니어로 일했었고요. 그래서 전남 여수에서 당시에는 이제 미사일 제조 하는 정확히는 그 미사일이 날릴 수 있는 추진제를 만드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군사용품 만드는 사람이요? 맞습니다. 방산산업에 있었죠. 졸업하자마자 4년 동안 있었고요. 원래 제가 화공과 나왔기 때문에 이제 제가 뭐를 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박사까지 해서 가는 것보다는 기업에 가서 일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 중간에 이제 그때 당시 세태를 봤을 때 삼성전자에서 CEO들이 다 공대 출신이었던 거예요. 그 전에는 공대나 자연대를 나오면 갈 수 있는 데가 이제 공장장이 이제 끝이다라고 했는데 삼성전자가에서의 대표님들이 이제 다 맞아요. 점차 요즘 공대가 CEO들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이제 다 인문이나 경영. 그렇죠. 이제는 진짜 기술 경영이 이런 화두가 되고 그러면서 엔지니어들이 대표가 되고 경영을 하면서 저거다 라고 했고, 당원과 나와서 화학 관련된 기업에 가서 엔지니어 일하다가 이렇게 경영에 대해서 하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하나그룹의 이제 CEO가 되겠다. 당시는 그랬습니다. 제가 뭔 모르고 뒤에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 지금 조심하는 거예요? 4년 동안 일하고 그럼 그만두셨어요? 네, 4년 동안 일하다가 본사라도 오게 됐는데 경영을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엔지니어고 저한테 회사에서 굉장히 많은 호의를 베풀어줘서 많은 기회도 있었는데 불구하고 왜 호의를 베풀어줬어요? 글쎄요, 서울대 나와서 그랬나 모르겠어요. 아니면 제가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일 열심히 했거든요, 굉장히. 그래서 되게 예쁨 받고 제가 4년 동안 한 번도 혼난 적이 없었어요. 하나에서 그럼 키우는 보통 그 엘리트 인재 키우잖아요. 거기 속했어요? 그랬었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잘 대해주고 팀장님들이랑 상무님들은 되게 잘 해주시고 많은 기회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경영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처음 입사할 때부터 있었는데 그 기회가 생각보다 잘 오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딱 제가 29살 때였는데 30살 되기 전에 한번 이런 경영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더 해볼까? 유학을 가볼까?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그 생각을 했던 게 진짜로 경영을 실제 현장 필드에서 해볼 수 있는 경영 컨설팅을 가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제 이직을 하게 된 거죠. 어디로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에이티컨이라는 회사. 에이티컨이가 또 세계 글로벌 컨설팅 업체 탑 5잖아요. 네네. 일은 재밌었어요? 네, 일 재밌게 했어요. 근데 제가 일을 갔을 때도 경영 컨설팅을 해서 나중에 컨설턴트로서 파트너가 되고 이런 생각을 했던 건 아니고요. 첫 번째 딱 저희가 커리어 패스 그대로 나는 화학 관련된 쪽을 가겠다. 화학 관련된 기업에서 엔지니어도 하고 경영도 하고 싶은데 단지 지금은 3년에서 한 5년 동안만 이 외국의 최신의 경영 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고 실제로 내 필드에 적용해보는 경험한 다음에
다시 이 화학 관련 회사 돌아가겠다고 돌아가려고 생각했죠. 했었어요? 예. 처음에 생각은 그렇게 해가지고 시작을 했었죠. 어. 예. 나름 재미있게 있고 하는데 아니 꼭 돌아가야 되냐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럼 나는 이제 뭐를 할까 고민하다가 또 다시 한번 생각이 드는 게 꼭 남의 회사 들어가서 해야 되냐 이런 생각. 이제 내 거 차려야 되겠다. 네, 그렇죠. 내거 차려야 되겠다. 네, 다 그 회사 좋은 회사들이고 가서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있고 근데 제 선배들의 커리어를 보니까 저 역시 어떻게 될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져 있죠. 남들보다는 조금 뭐 좋은 트랙을 해서 외국계 컨설팅에 있다가 뭐 좀 더 열심히 해서 조금 더 남들보다는 조금 승진 빠르게 대기업 임원 정도. 예. 그것도 이제 뭐 운이 좋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거지 예전처럼 뭐 컨설팅 했다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쵸. 굳이 이 정해진 길을 가야 될까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만두셨어요. 그만두고 그럼 무엇을 할까에 대해서 고민했죠. 제가 컨설팅을 4년 조금 넘게 했는데 3년차부터 그럼 창업을 해보겠다고 생각을 했었고 무엇을 해볼까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사람들이 또 궁금해할 수 있으니까 하나 다닐 때 연봉이 어느 정도 되셨어요? 이제 까도 되잖아요. 안 다니니까. 근데 제가 다닌 지가 좀 됐으니까 지금 신입 때 연봉 받으셨던 게 신입 때요. 네. 한 3,500만 원 정도 됐던 것 나올 때는 어느 정도 받고 나오셨어요? 4,500만 원 정도? 4,500. 예, 성과급을 제외하고. 제외하고. 네, 성과급을 제가 꽤 많이 받아가지고 저 거의 한 달 1년에 1,000만 원 정도씩 받았었거든요. 한 5, 6천 됐겠네요. 에이티컨이는요? 나올 때는 제가 연봉이 한 1억 정도 넘어서 1억. 들어갔을 때는 얼만데요? 그때는 뭐 그렇게 다르지 않았어요. 왜냐면 신입으로 거의 들어간 거라 다름 없었기 때문에. 예. 야, 근데 4년 만에 연봉이 2배가 뛰네요. 역시 컨설팅 업계가. 네, 대신 일도 2배, 3배 했었고, 예. 대신 컨설팅 업계는 그 성과가 좋으면 보너스 풀이 크기 때문에 승진도 빠른 편이고요. 35에 연봉 1억이 넘었다는 거잖아요. 네, 넘었죠. 고연봉이잖아요, 사실. 그걸 사실 포기하기 또 쉽지 않잖아요. 다른 선택이라고 봤었을 때 그럼 무엇이 할까 되게 고민했어요. 근데 금액만 생각을 해봐도 예를 들면 대기업들의 임원들의 연봉이 다 공개가 어느 정도 돼 있잖아요. 돼 있죠. 뭐 상무님들은 대략 한 3억 정도, 뭐 전무님들 5억. 근데 그렇게 가는 것도 쉬운 일도 아니고. 그러면 제가 연봉이 3억 되면 뭐 인생이 이렇게 바꿔질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럴 바에야 그냥 하고 싶은 일 하고 먹고 살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고연봉도 내 인생을 바꿀 정도의 고연봉인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예를 들면 남들보다 20평 살 거 30평 사는 거다 이런 의미라고 하면 차라리 잘 되면 난 40평 50평 더 살 수 있는데 뭐 안 돼도 뭐 20평 살 거 15평 살면 뭐 그게 그거 아니겠냐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왜 한우예요? 한우를 좋아해서 연결고리 하나도 없죠, 솔직히. 연결고리가 없죠. 사실 한우를 좋아해서 시작한 게 맞기도 한데 오늘 제목도 저희가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그렇죠. 왜 정육점 할까라는 그러니까요. 질문이 나온 것 자체가 이 산업이 되게 전통적이고 뭐 혁신이나 이런 건 거리가 멀고 이 얘기는 뭐냐면 분명히 외부에서의 그동안 자극이 없이 그대로 이어졌다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그래도 괜찮은가? 라는 생각을 봤었을 때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세계적으로도 식자재 관심이 점점 올라가고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소고기 봐요 특히. 요즘 요리 방송도 엄청 많아졌죠. 예. 근데 그렇게 식자재에 대한 것들이 많고 그 중에서 한우는 굉장히 고가인 거죠. 근데 고가인 소고기를 우리가 이제 먹는데도 나는 항상 불확실성에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기가 이제 맛있을까? 뭐 행성에 가서 먹으면 맛있는가? 왜 우리는 불확실성에 맞이하는 걸까? 라는 게 저희 사업의 시작점이었고요. 다른 스타트업을 하는 기업들과 똑같게 저희는 그 문제를 풀고 있을 뿐인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서울대 졸업생 이 타이틀 무시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 회사 다닐 때도 어쨌든 사람들이 좀 좋게 봐주는 이거를 느껴본 적이 있으실 거잖아요. 네, 좋았죠. 예. 뭐 소개팅을 나간다든가 미팅을 나가는가 누구를 만날 때도 소개할 때도 그냥 뭐 한마디로 서울대야 뭐 이런 식의 멘트 네, 살면서 네. 몇 번 들어봤을 거잖아요. 네, 많이 들었었죠. 뭐 제가 직접 얘기한 적은 사실 많지는 않지만 그런 거에 뭐 도움이 없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그런 서울대 졸업생이 한우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게 좀 아깝지 않으세요? 아, 전혀요. 근데 뭐 고기 파는데 서울대 나는 게 뭐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우라는 게 그냥 전통적으로 좀 올드해 보이는 사업이라는 거지 문제를 푸는 하나의 스타트업이라고 보면은 저희는 그냥 그 문제 푸는 과정이 스타트업이라는 것밖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저는 뭐 서울대 나온 게 뭐 아쉽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 세상에 나와 보니 서울대학교라는 학벌은 본인에게 좀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으세요? 근데 학교 다닐 때는 되게 좋았어요. 학교 다닐 때는 좋은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운 좋게 이공계 장학금을 받아서 학교 다니는 동안 등록금을 한 번도 안 냈었거든요. 한 번도 안 냈어요? 네, 한 번도 안 냈어요. 수능 몇 개 틀렸어요? 아, 좀 틀렸습니다. 여기 기억이 잘 안 몇 개 나요. 틀렸나요? 몇 개 틀렸는지 기억이 안 나요. 10개도 안 넘죠? 10개 정도 틀렸을 거예요, 아마 성적이. 졸업하고 나서 보면은 이런 게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학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여전히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서울대 나왔다는 게 일종의 저를 증명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나는 서울대니까. 네, 그러니까 나는 굳이 뭐 사람들이 나는 어떤 대학 나왔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 돼. 이런 생각은 그냥 해본 적이 아니네. 없어요. 네, 그냥 나는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걸 하면 되지. 이 생각이 되게 잡혔던 게 컨설팅을 가고 보니까 네. 컨설팅 나온 사람들 다 뭐 서울대, 연대고대, 뭐 아이비리그 이런 대학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가 어디 나왔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말하기보다는 그냥 얘가 잘하냐만 보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런 거에 관심이 점점점. 근데 그게 대표님이 그런 생각 하시는지 알아요? 그 컨설팅 업계 바닥은 사실 기본이 스카이님 아이비리그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학벌을 물어볼 필요가 없는. 왜? 다 그러니까. 저는 그 인식이 바뀐 거예요. 이제 사람들의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게 맞아. 이게 저한테 인식이 바뀌어 있어서 맞아. 사회 나와서 보면 이제 사실 고등학교 때랑 대학생 때는 학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맞아요. 사회상에 나와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학교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제 낮아지는 것만큼 그 반대로 이제 실력이 네, 맞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인성을 가지고 어떤 실력을 가졌는가에 대해서만 집중했으면 좋겠고 저희 회사에서도 다른 그런 것들이나 학교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보지 전혀 않아요. 저희 회사에 이제 대학교를 안 나온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한테 대학교를 저희가 이제 가라고 하는 이유는 학기를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 대학에서 배움에 있는 과정 중에서 얻는 게 있기 때문에 가라고 저희가 추천을 하는 거지 저희가 뭐 학교가 뭐 스펙이 어떻고 저쩌고는 전혀 특히 스타트업에서는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솔로인의 이제 지금 변준원 대표님과 서울대 학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2부에서는 좀 더 한우에 대한 밀도 깊은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